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고급장 상담소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변동성이 되게 있었죠. 뭐, 지수는 강하게 올라와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 좀 변화가 있었고요. 이제 포모가 많이 오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보여집니다. 지수는 올라가는데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고,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잡아놓고, 나머지 종목들을 좀 파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주가 좀 힘들었던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또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무너지면서 좀 많이 밀렸죠. 생각보다 좀 강하게 밀리면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 코스피 시장은 딱 잡아주는 그다음에 그 기관하고 외국 기관하고 그다음에 금융투자 쪽에서 시장을 계속 견인하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땡기러 오르는 모습들이 되게 이제 포모가 오는 시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압박이 오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시장 자체는 강세장이에요. 1월부터 말씀을 드렸겠지만 6월까지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순서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설날이 지나고 이제 다시 시장을 본다면 3월 부터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소 시장은 정해져 있죠. 반도체, 그다음에 증권, 보험, 금융 쪽 배당 관련주들이 이제 매수가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증권 이제 거래대금이 자체가 커지면서 그 증권 관련주도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밸류업이죠. 그다음 항공우주. 그다음 원전, 건설, 방산 이쪽으로 좀 움직임이 좀 강하고요. 그럼 우리가 개인 투자가 많이 갖고 있는 코스닥은 언제 움직이는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코스닥 시장 올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매번 말씀을 드렸겠지만 1000스탁을 넘어가고 11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제 활성화 방향과 이제 코스닥 퇴출 이런 것들이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 이후에는 우리가 코스닥 좀 집중하자. 근데 코스닥은 이제 변동성이 되게 세요. 유통 물량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금요일 날 한번 아셨다시피 원익 IPS처럼 급락 나오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관 플레이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고점에서 밀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이렇게 이 유통 물량이 작아요. 거기다 보면 그래서 호가가 얇다 이렇게 흔히들 얘기해요. 그래서 높은 반도체 소부장을 잘못 사면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표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반도체의 단점은 뭐냐, 기관들이 플레이를 고점 차익 매물이 나올 때 익절할 때 시장가 매도를 해서 물량을 많이 줄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 있는 종목을 따라가면 그 다음날 개파라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라간 종목보다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업종조의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실적이 좋은 애들, 그 다음에 이제 인바운딩, 그 다음에 이제 먹거리 관련주들, 이런 것들은 소외됐던 거, 그 다음에 엔터 관련주들, 중국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 업종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설 이후에는 우리가 꼭 봐야 될 거는 뭐냐라고 했을 땐 스몰캡이에요, 스몰캡. 실적 베이스가 만들어주고 템베거가 가는 것들, 여러 개 많이 써주죠. 전력기기도 최근에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고, 되게 많아요. 그 반도체 소부장도 바닥에서 그렇게 올라와 있고, 그런 업종을 선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공부를 하게 되면 이번 연도에는 이제 코스닥에 템베거 종목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는 수익률이 작년보다는 좀 더 좋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되게 포모가 많이 오는 시장이에요. 내 종목을 왜 안 가냐? 지수는 많이 올라가는데 왜 그러는 거야? 이런 분들 되게 많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종목 상담을 통해서 오늘 열심히 여러분들께 이해를 시켜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들, 떨어져도 걱정이 없구나라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이거를 좀 2시간 더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전화 많이 주시고요. 참여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전화 상담,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상담,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참여하는지 안내 보고 올게요.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마무리네요.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이제 새해가 오죠. 그렇기 때문에 묵은 종목들 열심히 상담해 드릴 테니까 장롱 속에 있는 종목들 쭉쭉 꺼내서 오늘 2시간 동안 상담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화 많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서진 시스템이요. 선시스템 매수가 비중은요? 41,000원에 8%. 따라갔구나, 그죠? 네, 제가 참아야 되는데 네. 다른 종목은 그래도 수익 중인데 이거 그날 못 참고 급등해서 상한가 가는 줄 알고 그냥 따라갔어요. 근데 상한가 안 가잖아요. 네, 네. 그럼 우리가 바램이야. 그러니까 네. 아, 이거 안 사면 오늘 상한가 같은데? 사면 밀려버리잖아요. 가격이 높아서 그래요.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그러니까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식은 이제 심리적인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보자 분이거나 주식을 오래 경험이 없으면 야 이거 오늘 안 사면 이거 상한가 갈 건데 내가 후회하는 거 아니냐. 이게 가격이 높다 얕다는 생각 않고 그냥 오로지 이제 상승할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봐봐요. 여기 지금 2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4만 원까지 언저리까지 왔잖아요. 그죠? 많이 올라갔죠. 그죠? 네. 그 많이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선진 시스템이 왜 올라갔을까? 혹시 아세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돈 손에 다 많이 봐요. 이게 시장이 좋아서 그렇지 시장이 빠질 때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살 때 왜 샀는지를 알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종목이에요? 몰라요? 글쎄, 대략은 아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움직였는지를 첫 번째 보고 네. 두 번째는 이 가격이 비싼 건지 안 비싼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은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죠? 내가 사는 자리가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더 비싸게 팔아야 우리가 수익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더 비싸게 팔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내 돈 다 뺏겨요. 잠깐은 시장이 좋아서 돈을 벌 수 있겠지만 결국은 손해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제 주식을 살 때는 첫 번째 비싸냐 안 비싸냐 이거 먼저 보세요. 그다음에 이게 얼마큼 올라갔냐, 갑자기 강하게 올라갔냐, 아니면 눕혀서 올라갔냐. 근데 얘는 90도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이라 그래요. 트레이딩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걱정되시죠? 네, 걱정 많이 돼요. 그죠? 안 샀으면 네. 걱정 안 했을 건데. 그러게요. 그죠. 샀으니까 이거 대응을 잘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1번 홀딩한다. 2번 네. 손절한다. 몇 번이세요? 멘토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싶은데요. 그냥 가져가요. 팔지 마. 네.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하려고 하지 말고 가져가요. 왜 그러면 5G랑 ESS랑 선진시스템 반도체 소부장 쪽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좋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다만 가격을 지금 사면 되게 좋거든요. 지금요? 지금 사면 좋은 자리예요. 그럼 좀 추가매수 하는 건 해주세요. 어떨까요? 추가해주세요. 예. 그래요? 신고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원래 이제 시세를 네. 내려면 코스닥은 비싼 거 사야 돼요. 곧 비싼 거. 네. 싼 거 사면 안 돼. 싼 거 사면 네. 막 지하를 뚫고 나가지만 비싼 거 사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저는 이제 설 지나고 나면 코스닥 시장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적 좋은 거하고 업황 좋은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네. 이제 신고가가 나올 수 있어요. 뭐 시가총액이 2조 1,000억짜리고 그다음에 단단하다고 그러면 돈이 이쪽으로 붙기 때문에 사가지고 끌고 와요. 뭐 올라간다고 팔지 말고요. 올라가도 팔지 말아요? 제가 갖고 가요. 계속요? 네, 계속. 그럼 멘토님, 네. 추가 매수를 몇 %나 하면 될까요? 내가 이제 견딜 수 있는 거. 그러면은 네. 지금 8%인데 네. 8%를 더 하는 게 나을까요? 그게 맞아요. 그 정도 드세요. 한 20% 정도 가져가도 돼요. 이 종목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중장기로 봤을 때 멘토님이 볼 때는 어느 정도까지 저는 가져가면 42,000원 될까요?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신고가라 그러잖아요. 이거 봉 자체가. 네. 근데 다시 눌러서 꺾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이제 파동이 나왔어요. 파동. 이제 네. 파동이 나왔다는 건 뭐냐? 몇 파동이 나오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파동이 한 파동 더 있어요. 큰 파동은 2개거든요. 이렇게 봐봐요. 여기 하나, 머리 하나 쫙 나왔죠. 그다음에 여기 머리 2개 나왔죠. 네. 그럼 머리가 3개 나오면 이제 매도가 나와요. 거의. 이제 세 번째 매도가 이제 파동의 끝자락이거든요. 근데 네. 여기 좀 꺾어서 한번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네. 그 이유는 뭐냐? 눌림목이라 그래. 딱 꺾어서 N자 들어가는 자리. 그래서 위쪽으로 더 갈 거라고 봐요. 멘토님 한 가지 조언 듣고 싶은데요. 네. 코스닥 종목에서 제가 이제 다른 수익 난 거를 매도 쳤을 때 좀 총액이 높은 그러니까 대형주를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좀 낮은 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코스닥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실천하고 계신데 네. 이제 코스닥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네. 코스닥 장점은 뭐냐? 빨리 움직여요.
그죠? 변동성이 세요. 단점은 많이 못 사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변동성이 센 종목들을 건들다 보면 손실이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네. 코스닥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정배열 초입 구간이라 그래요. 움직이 시작할 때 있죠. 네. 그 자리를 보면 이런 자리. 이제 이렇게 깊게 빠졌다가요. 지금 TV 거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 고점 대비 저점이 와서 다시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는 요 자리대가 이제 정배열 초입이라 그래요. 요런 거 사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좀 높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우리가 좀 모아가는 전략. 그 대신에 시가총액이 1조 이상 되는 것들. 이렇게 우리가 선별해서 가져가면 올해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H 바텍 사셨어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돼요? 16,200원에 10%.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 그냥 찐팬이어서 네. 1644에 4466 찐팬이어서 어느 날 전에 받았다가 간신 종목으로 나눴다가 네. 막폭대기에 올라간 다음날 네. 밑에서 잡는데 밑에다 깔아놨는데 저도 모르게 3,000원을 높이 올렸나 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사줬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예. 이거 왜 움직이는지 아시죠? 이거 막 최근에 많이 움직였잖아요. 예예. 그 14,000원에서 그냥 지지로 가다가 네, 맞아요. 지지 받아갔어요. 그냥 다시. 그냥 움직여서 이거를 더 가지고 가야 되는지 네, 한참 가져가야 돼요. 한참이요. 그럼 왜 하죠? 아, 네. 이게 왜 올라갔는지 아세요? 이거 이제 움직이 왜 올라갔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이거 왜 올라갔어요? 아, 그건 모르고 그냥 간신 종목으로 넣어놓고 있다가 삼칠 날 다음 날 이 말이 그 말이 맞았었나 보다 하고 3,000원 밑에다 깔았다가 저도 모르게 3,000원을 아, 위에다 깔았었나 봐요. 아, 그래서? 그래가지고 사줬어요. 아, 손이 그래요? 잘못돼가지고. 아니, 잘 된 거예요, 이게. 전화위복 잘하셨어. 이 종목이 올라가는 이유는 딱 로봇 관련주로 엮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요? 예, KH 바텍이 로봇이니까 이제 로봇으로 이제 부품 조달 이쪽으로 엮여가지고 강하게 움직였던 거예요. 예. 이해되셨죠? 올라갔던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면 예. 로봇 관련주는 이제 KH 바텍은 원래 힌지 이렇게 막 접혔다 펴졌다 하잖아요. 네. 그게 또 이제 애플 알죠? 아이폰. 네. 그것도 또 만든대. 그러면 이제 부품들을 국내에서 이제 가져갈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뭐 힌지 쪽은 KH 바텍이니까 부품사로 선정될 수 있는 그런 이슈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로봇 관련주도 엮여가지고 이제 움직임이 강하고 로봇 관련주 올해 제일 잘 봐야 되잖아요. 근데 로봇 네. 관련주는 다 올라갔어요. 그죠? 위에 있죠. 근데 KH 네. 바텍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폰 부품단들이 로봇에 대한 부품들을 조달하는 것들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 로봇 관련주가 이슈가 될 때마다 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겠죠? 아, 그럼 잘못 산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겠죠. 그죠? 샀으니까. 예.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요? 예, 올라갈 일 많아요. 그러니까 팔지 마요. 그러면 멘토님 더 살까요? 돈 여유 하는데. 괜찮아요. 사요. 돼요? 사요. 네. 예. 왜 네. 무서워요? 무서워요?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시가총액이 작은데 네. 이제 얘네는 이제 아빠 모멘텀이라고 해요. 올라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올라갈 재료라 그래요. 네. 이제 코탁 같은 경우는 재료가 좋아요. 그래야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조금 더 사서 긁어 가봐요. 목표가 얼마? 볼 줄 알아야지 이제. 목표가 얼마? 뭐가 저 많이 안 받았는데 한 2만 원? 아니 2만 원 넘어가요 이번에. 2만 5천 원 밴드. 2만 5천 원 밴드. 라면. 예, 그때까지는 쭉 차트 볼 줄 아시네 그러면. 볼 줄 알죠 이거. 잘 몰라요. 잘 볼 것 같아. 그냥 1644 4466만 열심히 봐요. 아 그래요. 예. 네. 여기 있잖아요. 여기 때 요 위까지 이제 밴드라 그래요. 쫙 이렇게 그어봐 이렇게 봐. 네. 요 넘어가면 2만 원 넘어가면 2만 5천 원에서 밀리잖아요 여기요. 그러니까 네. 2만 5천 원짜리가 이제 맥스라고. 여기 넘어가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설 지나고 코닥 쪽에 좀 매기가 좀 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품단들이나 실적 베이스가 깔아주는 것들, 그다음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은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를 잘해야 돼. 이제 설 이후에는 대형주 잘할 필요 없어요. 다 올라갔기 때문에 밴드가 작기 때문에 코닥 쪽을 잘 발굴해서 끌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팔지 말고 2만 5천 원까지 한번 갖고 와봐요. 2만 원 넘어가면 전화 한번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예, 대한항공이고요. 대한항공사였어요? 네, 오래됐어요. 3년 넘었어요. 그래요?
매수가 더 살 수 있어요. 그냥 더 볼 것도 더 살 수 있어요. 네,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매수가 비중 한번 보고요. 매수가. 매수가 26,000원이고요. 10%예요. 아, 좀 더 사세요. 아, 그래도 돼요? 네. 그럼 요번에 이 네. 금액 오면은 올 듯 하는데. 네. 예. 그럼 팔면 안 돼. 처분 이렇게 막 심리적으로 처분에 대한 부분들이 막 네, 맞아요. 가능할 거. 왜 그러냐면 기간이 많이 들어서 이거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움직여요. 기다린 끝에 고통이 이제 날아가는데 이제 고통이 해소되는데 그때 사람이 팔아버려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내가 파니까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 자리예요, 바로 지금. 그럼 이게 제가 팔면은 다 올라가요. 그럼 팔면 올라가잖아. 네. 이제 견디다 이제 다 본전 왔어. 이제 팔아야지. 그러면 그때부터 막 올라가. 그럼 어떻게 화딱지 나잖아요. 네. 그게 반복이 계속되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이 상황에서 거의 다 왔는데 추가로 늘려도 되는 건가요? 그럼 늘려야죠. 왜 늘릴까? 한번 생각해봐요. 이제 우리가 왜 늘리라 그럴까, 얘는? 다 지금 올라갔는데 이제 얘만 지금 안 올라갔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이제 순환 사이클이라 네. 그래요. 그다음에 네,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의 가장 큰 이슈는 이제 비행기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그지? 네. 나가고도 들어가고 인바운드, 아웃바운딩이잖아요. 그럼 네. 이제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가요. 많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와요. 그럼 이제 항공사에 이런 모멘텀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생겨요. 그러면 가격이 지금 싸요, 비싸요? 싸요. 그러면 더 사면 되지. 끝. 뭐냐? 갈 듯 안 갈 듯 해서 또 이제 또 내려갈까 봐. 내려가면 올라가겠죠. 더 안 내려가죠. 이거 잘 보면 이거 보면 쫙 봐봐요. 네. 여기서 보면 이게 월봉이라거든. 월봉은 뭐예요? 이제 한 달에 봉 하나씩. 네. 일봉은 하루에 하나씩, 주봉은 일주일에 하나씩 봉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봐봐요. 여기부터 지금 몇 년 동안은 이 박스권에 갇혀 있죠. 안 빠지잖아요. 네. 여기 안 빠져 여기. 네. 여기 왜 안 빠져요? 그동안 경기가 좋았어요.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죠. 네, 맞아요. 여행도 안 가고 소비도 막 네. 위축되고 막 코로나 영향도 있고 막 이런 영향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 어때요? 그래서 2만 원짜리를 안 빠지잖아요. 이게 빠졌어야 되는데 안 빠지잖아요. 그럼 이 가격은 이거 지키는 가격이다. 이 가격을 왜 지키냐? 여기는 외국인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손에 나면 팔아요. 근데 이제 안 파는 거야. 근데 이제 봐봐요. 여기 이제 머리를 뚝 들었죠. 최근에 이렇게 머리를 툭 들어 올리자 여기 박스권에 있다고 머리 들었어요. 그러면 왜 들었을까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국 관광객들 엄청 많이 올 거예요. 그러면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이 대한항공 쪽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는 3만 원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충분히 올 수 있다니까요. 감사가 이제 와요 그냥. 이제 내실에 지금 오는 거야. 거의 다 와서 이만큼 좀 손절하고 나올까. 왜 지금. 손절해요? 이거. 하지 마. 네네네. 대표님이 이제 항상 손절하지 말고 가져가라고 해서 이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손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다른 거 만약에 팔고 다른 거 사서 손해 봤을 거야. 네, 맞아요. 이번에 꼭 수익 내고 나오세요. 그러면 이제 감사합니다. 여유로운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목표가 3만 받으세요. 원. 네, 새해 복 많이 주세요. 3만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유튜브 정보 올려주십시오. 테크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거 변동성이 되게 센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이 등락이 되게 심해요. 근데 이제 패턴대로 움직이잖아요. 이거 봐봐요. 이런 것들은 반도체 소부장의 대장 중에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주도주, 이제 그러니까 대장주, 그다음 부대장 이렇게 나가요. 대장이 먼저 올라가면 부대장이 올라가고 올라간 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위치 선정을 되게 잘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패턴이 똑같죠. 여기 큰 산 머리를 2개 만들어 놓고요. 이게 왜 이런 알고리즘이 요즘 AI 알고리즘 투자들이 되게 많이 있어 시스템이 들어가요. 프로그램 매매라고 그러죠. 이 프로그램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오면 팔아라. 이렇게 로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종목은. 여기 오면 팔아라. 여기 오면 팔아라. 그럼 여기 오면 어때요? 사라. 이 로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타점을 잘못 빠지면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타점 매매를 들어가서 우리가 매매하는 게 좋고요. 타점 매매라고 하면 여기 자리예요.
이제 뭐 샀지만 좀 더 밀릴 수 있거든요. 만약에 35,000원 내려온다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면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반도체 소부장들은 6월 전에는 한 번 더 위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잡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는 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적 베이스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밀리긴 했었는데 한 번 더 밀려다 다 반등이 들어오니까 목표가는 5만 원, 5만 5천 원 라인에서 우리가 이제 밴드 매매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살짝 밀리더라도 견뎌서 5만 원에서 5만 원처럼 매도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아니, 하나생명을 하나생명? 네, 좋은데. 네, 3,210원에 네. 40%를 샀다가 요번에 20%를 정리를 했어요. 아, 네네네. 지금 20%를 갖고 있는데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언제 팔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언제 팔았으면 좋을까요? 이제 우리 시기가 보자. 지금 보험 관련주도 많이 움직이는 거 알죠? 네, 금융 관련주도 많이 움직이는 거 알고, 네네. 증권 관련주도 많이 움직이잖아요. 네네. 근데 얘들 왜 움직일까를 고민 한번 해봐야죠, 그죠? 그냥 저는 이게 이제 봤을 때 자산 가치도 높고. 맞죠, 네. 그 다음에 요번에 그 배당. 3차 상법 개정도 있고. 네, 그래서 뭐 동전주 또 퇴출 관련해서도 네. 오를 것 같고 해서 네. 좀 샀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매도 시기를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우리가 매도 시기를 안다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네, 예, 뭐 이거 올라가는 걸 언제까지 올라갈까 아무도 몰라요. 맞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제 주식시장이 그다음에 가격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흔적을 안다면 우리가 좀 더 대하기 쉽겠죠, 그죠? 네네. 이게 이제 경험치예요. 그게 이제 어느 관에서 사람들이 팔까, 그다음에 사람들이 지금 왜 샀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게 네. 확률 변수라고 그래요. 주식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네.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거든요. 이 가격은 네. 비싸다 싸다. 우리가 아파트를 매수하더라도 이게 고점과 저점이 있죠. 그럼 고점 되면 지금 가격이 현재가가 고점 대비 얼마만큼 떨어졌어? 그다음 고점 대비 얼마만큼 올라갔어?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서 비싸다 싸다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맞죠? 네네. 맞죠? 주식도 똑같아요. 고점 대비 저점 대비 현재가가 어디냐 이걸 보고 우리가 가격 위치를 밴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기 네. 고점이 얼마? 여기 한번 보면 혹시 TV 보세요? 네. 여기가 지금 최고로 가격이 좋았을 때죠. 여기가 그죠? 여기가 8,000원이에요, 그죠? 네. 최고가 안 좋을 때는 어때요? 여기 1,000원대, 2,000원대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 가격이 지금 싸요, 비싸요? 현재가로 봤을 때? 저는 싸다고 보고 그렇죠.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거래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죠? 거기에다가 밸류업이라는 대한 부분들, 그다음 배당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보험 관련, 증권 관련, 금융 관련주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이번 말일 전까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얘를 그럼 언제 파다? 그럼 봐봐요. 이 올라가기 시 위로 올라가는데 부딪히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가격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 여기 네네. 부딪히는 가격 있죠. 네네. 여기 꽁지에 보면 여기 머리 위에 보면 여기 막 부딪히는 가격 요거 있고 네. 여기 네. 있고 여기 계속 다 있잖아요. 여기 가격이 6,000원이에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6,000원까지는 우리가 핸들링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요. 왜 그러면 거래가 네네.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기적인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이제 그래프가 여기 안에 이제 머리 위에 걸리는 거죠. 여기 오면 물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야 이거 내 가격 왔다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이거 고민하죠. 팔 것 같아요? 안 팔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그럼 그 가격에서 한번 사람들이 물량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럼 또 시기적으로 봐봐요. 이제 이게 배당 성향이 강한 2월 말일인데 그럼 설 끝나면 한 번 더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시대가 꺾일 수 있겠구나. 그 자리가 합리적으로 봤을 때 6,000원까지 열릴 수 있겠구나라고 6,000원까지 보고 6,000원에서 비중을 또 줄이면 되죠. 이런 네네. 식으로 트레이딩하면 돼요. 아, 좀 이해되셨나요? 네. 그 자리가 되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6,000원까지는 본다. 근데 설령 내가 팔았어 더 올라가잖아요. 그럴 수도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쉬워요? 아쉬우지 않아요? 안 아쉬워요.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요. 잘하셨어요. 이게 심리예요. 멘탈 심리. 왜 그러냐면 네. 떨어지는 것보다 잘 팔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올라가는 거 생기면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 네.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되게 편하잖아요. 그죠? 손해 나는 거를, 그래도 손해 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또, 올라갔을 때 더 올라가면 막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거든. 아쉬워. 이거 어떡하지? 근데 떨어지면, 아유, 잘 팔아줬어. 이게 이제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 내가 팔아 올라가면, 뭐 이건 내 거 아니구나.
감사하다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돼요, 주식은. 제가 그러면 하나생명을 선생님 네. 이거를 이제 몇 번 했어요. 네. 근데 이 종목만 이제 보고 몇 번 했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그 가격에 이제 매도를 하면 네. 나는 기다렸다가 또 다시 사고 싶은데 매수 시기도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은. 네네네. 아, 이제 이게 매수 시기. 얼마 정도 떨어졌을 때 이거를 재매수가 가능한지. 이거 그거 이제 되게 궁금하죠. 이제 네. 가격이 이렇게 90도로 올랐죠. 네. 이제 90도잖아요. 그러면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요, 안 깊어요? 깊어요. 그죠? 많이 올라갔으면 많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근데 네. 얘는 이제 급하게 올랐잖아요. 네. 그럼 얘는 급하게 떨어져요. 아. 그때 봐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21선이라 그래요. 네. 이제 가장 이런 급등주는 5일선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검은 선, 5일선을 깨지 않으면 계속 올라가요. 아, 그 뭐 네네. 이제 이거 트레이딩하는 단타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제 네. 시세가 좋은 걸 들어가서 트레이딩 할 때는 우리가 5일선 안 깨지면 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캔들이 빨간 봉이 저 5일선 여기 검은 선 있죠, 여기. 이 검은 네. 선을 깨잖아요. 그때 손절해요. 사람들 수익 챙겨요. 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네. 거예요. 이게 단기. 그러니까 이 20일 예. 여기 깨지면 우리 수익을 채고 나와요, 거의 다. 근데 여기 지금 네. 5일선 타고 올라가잖아요. 네. 힘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21선 내려온다. 그럼 여기서 한번 또 트레이딩 하면 돼요.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 좀 그 금액이 금액은 지금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 세니까 아직 알겠습니다. 조정이 안 들어오잖아요. 네. 이제 조정이 들어온 상태도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유, 어떻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고 올해는 돈 많이 버세요. 예,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왜 팍팍? 팍팍!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예, 파이오링크요. 아유, 왜 이거 샀어요? 아, 제가요, 이거 다오데이터랑 파이오링크를 봤는데 네. 돈이 없어서 파이오링크를 다오데이터도 보안주라 네, 막 보안주죠, 올라가는데 예. 파이오링크는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예. 같은 게 보안 쪽이라 생각해서 파이오링크를 이제 이런 선택했어요? 찾아보고. 예. 파이오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관련주는 이게 이제 세상에 이슈가 있을 때 움직이는 거 아시죠? 예. 그 전에는 이제 소외된 업종이라 그래요, 흔히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소외가 됐을 때는 이제 변화가 이슈가 없을 때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사야 돼요, 사지 말아야 돼요. 사지 말아요. 이번에. 절대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이제 코탁 종목은 작잖아요. 네. 작잖아요, 그죠? 시가총액 작잖아요. 이게 특히 파이오링크 같은 경우는 그죠? 네네네. 시가총액 작다 그러면 변동성이 세요. 왜 그러면 갑자기 쭉 올랐다 툭 떨어져요. 그럼 왜 움직이냐? 평상시에는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이거 사놓고 막 이게 기다리면 올라갈 거냐? 그럼 언제 올라가게 생겼어요, 이 종목은? 한번 생각해 보자. 언제 움직일까? 사건 터졌을 때 보안. 그치, 터졌을 때. 네. 사고 터졌을 때. 그러면 사고가 안 터지면 어떻게 돼요? 갖고 있어야죠. 안 움직이잖아. 네. 근데 봐봐, 시장이 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시장은 아니, 시장은 좋죠. 좋잖아요, 그죠? 네네. 좋은 게 이제 종목들이 좋은 게 아니라 지수가 좋은 거지. 네.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제 거래소는 많이 올라갔고 코스닥은 못 올라갔으니 저는 이제 설 이후에는 코스닥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이 움직이겠어요? 아니면 지금 시장의 주도주들이 움직이겠어요? 시장의 주도죠. 그러면 이 종목이 올라오면 팔고 그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시간 낭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팔아야 돼, 근데 팔지 말아야 돼. 이거를 지금 팔아야 될지 이게 10% 손해라. 이걸 지금 팔아야 될지 아니면 손해보고 다른 걸 사야 될지 그걸 계속 고민하고 계속 이게 통화를 요청을 했는데 안 되고 이거 오늘 처음 된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오늘 간만에 된 다행이다. 거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선택권이 안 그쵸. 서서 이제 머릿속에 이제 우리가 딱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게 이제 기억이라 그러잖아요. 네. 기억은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 네. 경험을 있지 않으면 기억이 금방 사라져요. 근데 지금 이 주식을 지금 오랜 시간 끌고 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죠? 이제 첫 번째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이제 시가총액 작은 것들 이런 것들 뭐 541억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주식이 옆으로 누는 것들 있잖아요. 옆으로 기어가는 거 이렇게. 네네. 그럼 이건 뭐예요? 횡보라 그래. 행보. 네, 횡보 이렇게 쭉 옆으로 가는 네. 거예요. 얘는 계속 횡보해. 네. 왜 그러면 이 한번 얘 봐봐요. 얘가 이제 봐봐. 그동안 어떻게 얘 이제 그동안 그 흔적을 우리가 파악하는 거예요. 얘도 봐봐. 쫙 왔다가 계속 행보하죠. 이거 1년 정도 넘게 행보하죠. 이렇게. 네. 여기 행보 1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갑자기 쳤어. 맞아요. 이게 사고 났으니까. 제가 이걸 이걸 보고 예.
이거를 아무튼 제가 좀 제가 잘못했다는 건 느꼈는데 네네네네. 이게 너무 아까워서 이게 기다리다 요즘 쿠팡 사건이 있다 보니까 오르겠지 했는데 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옆으로 이제 횡보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하지 마요. 싼 것들은 무조건 올라가야 돼. 이렇게 움직일 때 사야 돼요. 아니면 안 움직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음 주 정도 한번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그 종목 정리하고 다른 쪽으로 바꿔요. 그리고 이 시가총액 짠 거는 이렇게 누운 거 사지 마요. 코스닥 무조건 올라가는 거 사야 돼. 이렇게. 이제 코스닥은 무조건 올라간 거 사고 거래소는 떨어진 거 사. 네. 그러니까 이게 거래소라면 더 사라 그랬을 거예요, 제가. 네. 근데 이게 코스닥은 무조건 떨어지는 것들이 횡보하거나 밑으로 가는 거 사면 안 돼요. 위로 올라가는 거 사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반등 시 이제 매도 종목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시간 또 뺄게요, 여기다가. 알겠죠? 그렇게 대응 한번 해봐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상담할 거니까요. 장롱 속에 있는 종목들 집어내서 꼭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전화 받겠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H1 만도고요. 만도 사셨구나. 네, 지금 매수값이죠? 매수가는 61,100원이에요. 물 탔어요. 못 탔어요? 네. 예, 그리고 저번주인가 그 21선에 그 빨간 불기둥이 2개 들어와 있길래 그리고 멘토님이 7만 원까지 보라고 해서 네, 샀어요. 근데 지금 자꾸 떨어져서 이거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났어요, 이거? 무서워. 왜 무서워, 주식이. 아니,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는 거지. 그렇게 심리적으로 약하면 안 돼요. 어떻게 그래도 뭐 삼성전자 사가지고 조금 먹었는데 그거 먹은 놈 다 뺐어요. 마이너스. 그럼 이걸로 이제 벌면 되지. 주식 뭐 내일도 열리고 1년 후에도 열리고 10년 후에도 열리는데 왜 이렇게 급해요? 그 걱정 안 해도 될 건지. 아니, 걱정할 종목인가 걱정해야 되는 종목인가 우리가 보면 되죠. 만도 왜 올랐어요? 그동안 많이 움직였잖아요. 왜 움직였어요? 뭐 저기 노보트에도 뭐 맞아요, 관련돼서 맞아요. 현대자동차 올라가니까 막 올라가요. 그래서 네. 전에 한번 그 만도 사서 한 5% 먹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얘가 막 저렇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21선쯤 되길래 지금 좀 움직이지 않을까 하고 샀는데 이렇게 됐어요. 21선에 딱 보면 우리가 딱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21선이라는 거는 이제 중심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전략 이렇게 이제 조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21선 안에서 이 거래가 좀 들어왔으면 꺾어서 올라갈 거예요. 보면 아까 21선 요거잖아요. 요거 양봉 2개 들어오고 위로 치고 가는 자리잖아요. 근데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어때요? 거래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떨어지네요. 거래가 죽었죠, 이렇게. 저 거래가 별로 없는데. 예, 줄었잖아요, 그죠? 여기 봐봐, 여기 올라서 치고 올라가려면 힘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한 파동을 눌러놓은 거예요. 그럼 그런데 봐봐요. 다음 파동은 이제 우리가 주가 조정 구조일 때 이제 두 가지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요. 첫 번째는 이제 21선, 그다음에 61선. 61선이 깨지면 손절이에요. 추세가 컸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지금 사람들 들으면 손드세요? 아니요, 왜 손절 왜 해요? 그렇게 혈액형 B형이시죠? 네? 혈액형이 B형 아니세요? 비용에. 맞죠? 그죠? 지금 B형 맞으시죠? 네. 네, 맞아요. 지금 제가 말하기 전에 자꾸 자르려고 그러잖아요. 급하셔가지고. 어떻게? 예, 여기는, 올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올해는 우리나라 시장이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모멘텀이 되게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61선까지 빠지는 건 나쁘진 않아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다시 꺾어 올라가요. 그럼 여기서 추가 매수 하셔도 돼요. 잠깐만요. 추가 매수해서 끌고 와요. 굳이 주식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예? 어저께도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 쓰리는 거거든요. 그럼 갖고 있으면 되죠. 이제 다시 꺾어 올라가요, 이거. 7만 원까지 목표가 잡으면 돼요. 다시 한번 올라가요. 이 자리는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이제 조정이 들어왔고 조정 라인에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냐? 분명히 있어요. 로봇 관련주로 엮였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 다시 한번 다 레벨 바톤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6만 5천 원, 7만 원 정도 팔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홀딩하고 가면 돼요. 감사합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알겠죠? 네, 꼭 수익 내시기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건강하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연결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하나오션. 하나오션 사셨어요. 좀 쉬고 있잖아요, 네. 요즘에 그죠? 조선 관련주들이 그죠? 예. 매수가 네. 비중은 132,400원에 10%. 아 그래요? 최근에 샀어요? 좀 오래되셨어요? 아니, 최근에 샀어요. 최근에 샀어요? 그럼 최근에 사신 이유는 길게 가려고 사신 거죠? 아닌데, 아니에요? 단타로 들어갔는데 묶였어요. 단타 치러 들어갔어요? 네. 단타는 이제 이격도라 그래. 이격도. 우리가 이제 이격도 혹시 아세요? 잘 모르는데요. 근데 잘 모르는데 어떻게 단타 치러 들어갔어? 그냥 지인이 좋다 그래가지고. 그 지인하고 친해지지 마세요. 좁은 건 아는데 이게 가격이 높잖아 이렇게. 봐봐요. 높잖아 이게. 높지 않아요? 예, 이거? 높은 것 같더라고요, 사고 보니. 많이 높잖아요. 이게 10,000원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15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네. 근데 우리가 10,000원부터 시작해서 15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우리가 산 가격이 13만 2천 원이에요.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그죠? 높으면 빨리 대응해야 되죠. 예, 예. 근데 어때요? 막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오잖아요. 네. 이제 순환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식으로 올라가냐면 이거는 이제 정책주라 그래요. 정책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책주가 최근에 정부의 정책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방산업체, 그죠? 네. 그다음에 원전 있고요. 그다음에 SMR 조선이 있고요. 그죠? 네. 또 조선이 있잖아요. 그다음 또 뭐냐 건설이 있어요. 이거는 SMR 짓는 건설. 이게 이제 정책주라 그래요. 정책주의 중심에 있는 게 이제 조선업종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선, 방산, 원전, 건설 이렇게 이게 정책주예요. 그럼 얘들은 뭐 이 순환매가 돌아요. 순환매가 돌아요. 그래서 이 건설주가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원전주가 움직였다가 방산주가 올랐다가 조선주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항공 우주가 또 올라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순환매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면 정책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변동성이 이제 가장 많이 움직였다가 또 이제 조정을 줬다가 다시 다른 게 떨어져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움직이는 것보다 좀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야 돼요. 목표가를 좀 길게 가자. 네네. 손절매를 해야 될까요? 아니 왜 사요? 왜 팔을 자꾸 이렇게 팔라 그래 주식을? 앞으로 조선 업종은 이슈가 있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뭐 굳이 팔 필요는 없어요. 그냥 끌고 가든 거. 다만 이렇게 떨어지니까 걱정되실 건데 이게 순환매라 그래요. 조정이 들어온 거거든요. 이게 조정은 뭐 센 조정이에요. 또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5만 원까지 한 번 더 무의 한번 터치하러 가요. 아, 그래요? 근데 팔지 마시고 갖고 있어요. 아, 무서울 게 없어요. 다만 이제 쉬어가는 과정이고 여기서 다시 꺾어서 올라가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열려 있고 모멘텀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제 미국에 대한 조선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뭐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끌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럼 조금 더 사는 거는 사도 괜찮을까요? 돼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빨리 네. 수익 내려고 하면 안 돼, 이 종목은. 예. 그러니까 천천히 나는 뭐 6월 달까지 가져갈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가져가야 돼. 알겠죠?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해서 15만 원 목표가 잡고 한번 가보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유튜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도록 할게요. 뭐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볼 때 이제 ABL 바이오나 리가켄 바이오나 이런 거는 이제 고점 대비 변동성이 되게 세요. 이제 기대감들을 다 갖다 썼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온다 그러면 그냥 이제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 수령에 대한 부분들이 금액이 좀 작다 보니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변화가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파동이라 그래요. 파동이 큰 거 이제 작년 4분기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던 리가캠, ABL 이거는 이제 밴드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보다는 이제 돌아가는 이제 빅파마 쪽이라 그래요. 뭐 대용주 쪽으로 보면 뭐 셀트리온, 종군당 이쪽이 훨씬 더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종목들이 바이오 관련주들이 이 종목은 이제 다 반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을 보는 게 좋아요. 피부 미용 쪽이나 이런 쪽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올해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비싸게도 사신 것 같네요. 네. 한 번 더 반등 들어오면 종목 교체해야 돼. 잘못하면 많이 밀려요. 그래서 20만 원 정도 온다 그러면 손절한다는 생각하고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호텔 신라. 호텔 신라 사셨어요? 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돼요? 5만 천원 30%. 5만 천 원에 사셨어요? 예, 예. 아, 그래요? 최근에 샀어요? 아니면 언제 샀어요? 최근에 샀습니다. 잘하셨어요. 좀 더 밀리면 또 사면 돼요. 한 번 더 밀릴 수 있거든요. 더 살 수
더 사고 그냥 더 사도 가져가세요. 되나요? 예, 괜찮아요. 올해는 이제 여행 관련주들 있잖아요. 이제 호텔신라, 이제 숙박 관련주들, 그 다음에 이제 호텔신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행 관련주들, 카지노 관련주들, 이거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엔터. 이제 인바운딩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올해는 되게 많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반사에게 제대로 봐요. 중국과 일본과 부딪히면서 한국 관광객으로 이제 엄청 많이 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텔신라라든지 이런 중국 관련돼 있는 그런 업종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1분기 넘어가면 이제 제대로 이제 시세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좀 끌고 엉덩이 좀 무겁게 가는 거 어떨까요? 좀 이렇게 오래 갈 거 가지는 전략. 중장기로 보면 되나요? 중장기로, 단기로 보지 마세요. 중장기로. 왜 그러냐면 얘는, 왜 그러냐면 이제 위에 올라가면서 매물대들이 많이 걸려요. 그동안 이제 이 9만 원부터 시작해서 3만 5천까지 떨어졌잖아요. 이 종목이 3만 6천 원까지. 예. 그럼 올라가면서 떨어지면서 못 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올라가면서 그 가격 오면 팔려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좋아요. 목표가 6만 원. 6만 원. 6만 원 선까지는 노멀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홀딩. 예. 흔들리지 마. 요 며칠 빠졌잖아요. 예. 이제 중간값이라고 월요일에 양봉 들어와요. 이런 것들은 이제 설 이후에는 양봉 들어와요. 그러니까 주가는 이제 고점을 한번 세게 이렇게 뿡 하고 올라왔잖아요.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왔죠. 반등이 있어서 샀는데 어떤 거요? 반등이 있어서 샀는데 네네. 갑자기 또 내려와서 좀 걱정이 되네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등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가 뭐 100m 달리기 하면 이제 결승전에 딱 들어왔어요. 골인을 했어요. 결승 딱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좀 쉬었다 가야 되잖아요. 그죠? 좀 쉬어야죠. 맞잖아요. 이게 막 100m 막 온 힘을 다해서 쫙 올라갔어요. 그다음 어떻게 돼요? 좀 쉬어야 되잖아요. 물 한 잔 먹어야 되잖아. 다시 뛸 수 있죠. 에너지 응축. 주식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으면 좀 쉬었다가 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중요해요. 그럼 얘가 더 밑으로 떨어질 거냐 아니면 올라갈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막 올라가다가 음봉 하나 나오면 5일선 깨면 이제 21선이라 그래요. 요 밑에 있죠. 여기 요거 빨간 선. 요까지는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빠지지 않고 여기 중간값이 있으니까 그 설 이후에 이제 목요일날 양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다시 위쪽으로 꺾어서 올라가요. 이게 N자라 그래요. N자 파동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쉬는 구간이에요. 잠깐. 왜 그러면 밑에서부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힘을 좀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쉬었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그렇게 많이 올라왔던 것들은 이제 3, 4일 정도 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해됐죠?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끌고 가서 6만 원까지 가져가세요. 희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희망은 아니고요. 보이는 가격이에요. 이 정도는.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꼭 수익 내시기 바라요.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용모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오리엔탈 전공. 아이고, 이런 거 샀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매수가 비중. 이제 저는 종목 보지도 않고도 얘기하잖아요. 11,800원에 20원. 또 꼭대기 딱 잡으셨네. 네. 왜 이렇게 따라다니냐, 이거. 힘들지 않아요, 이거. 왜 자꾸 왜 이래. 그죠? 네, 맞아. 이게 안 사면 상할 것 같고. 그죠? 이래서 막, 야, 집에 달려가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시가총액이 3천억 밑에는 튀김이라 그래요. 튀면 매도. 기대가 좀 안 된다. 라는 걸 많이 말씀드리죠. 네. 왜 그러냐면 이런 거 가지고 기대가 좀 안 돼. 가격이 높은 자리 분명히 빠져요. 그 다음에 사신 가격 잘 봐봐. 뿔이 2개 났죠, 뿔. 우리가 선생님이 사신 가격이 뿔이 났어요, 안 났어요, 여기? 뿔 2개 있잖아, 이렇게. 네. 있어, 없어요? 있죠. 제 머리 이렇게 뿔 나오면 막 화나요. 뭐, 인상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이죠. 샀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렇게 막 뿔 2개 났어요, 이게. 딱 사진 가격은, 그죠? 뿔 2개짜리라 그래요. 그럼 얘가 올라갈 거냐? 올라가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 얼마나 걸릴까? 이게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많이 움직였잖아요. 오리엔탈 종목도 마찬가지고 이제 마스가의 영향이 있어가지고 MRO에 막 이슈가 되면서 같이 움직였는데 다시 움직여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 좀 있으세요? 네. 좀 오래 걸릴 건데 괜찮겠어요? 견딜 수 있겠어요? 네, 얼마나 걸릴까? 예? 아직 지금 봐봐요. 여기 보면 팔면 얼마에 팔아야 될까? 잘 봐봐요. 이거 보면 이제 거래가 있어 없어요 여기요? 여기 뭐 거래가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움직여요. 사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줄줄줄 떨어져. 근데 잘 봐봐요.
여기 봐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거래가 없었었죠.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밑에 거래가 없죠.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튀었잖아요.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똑같은 구간이에요. 요 구간. 이거 봐봐. 여기 보면 8개월 막 9개월 쉬었잖아요. 그다음에 올라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거래가 매집이라 그래요. 여기 딱 이렇게 잡혀 있고 여기 또 거래가 잡혀 있잖아요. 네. 그럼 거래가 잡혔다는 거 주가를 끌어올린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죠? 뭐 세력은 여유가 많잖아요. 우리가 급할 뿐이지. 그럼 다시 이거 다시 올라와요. 근데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지. 다른 거는 다 올라가는 내 건 안 올라가니까 답답한 거고 이게 불안하고. 그럼 이 종목이 그렇다고 손절해야 되냐? 그럴 종목은 아니에요. 견디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손실 안 되고 나올 수도 있어요. 견딜 수 있겠어요? 견뎌야죠. 그럼 견디면 돼요. 손해 안 봐요 이거. 한 번 더 올라와요. 그때까지 좀 갖고 계세요. 그러면 뭐 13,000원 뭐 이렇게 많이 11,000원, 12,000원 다시 한번 여기 머리 만치러 가요. 이런 종목들은 쌍봉에다가 거래 죽였다가 다시 외상 올라와요. 근데 이 가격이 이제 고점에서 이제 불났을 때 머리 두 개가 났을 때 50% 빠져요 가격이. 근데 여기 보면 50%딱 빠고 40에서 60%거든요. 딱 맞고 요 가격이 조정이 끝났어요. 기간 조정 끝났기 때문에 다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좀 기다려요. 왜요? 네,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니, 그럼 말씀 들으니까 힘이 나네요. 아이씨 올라갈 수 있어요. 무조건 올라가 그냥 갖고 있어. 무조건 참고 기다리고 네, 기다려야 돼. 이게 기다려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냐, 기다려서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이냐라고 했을 때는 기다리면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기다리면. 이해됐죠? 네, 감사합니다. 너무 힘이 되네요. 꼭 이게 잘 팔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종종 감사합니다. 이게 제 개인 채널에도 올려놓고 모니터링 해줄게요.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고맙습니다. 받으시고요. 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연결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포바이퍼요. 아유, 또 이거 이것도 높죠, 가격이. 제가 이게 한 3년 됐는데요. 그렇죠, 알겠어요. 이게 정책주로 전 정권에서 그 정책주로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이거. 매수가 비중 어떻게 돼요? 매수가가 원래 한 18,000원대였는데 네. 제가 요번에 7,000원 정도 왔을 때 네. 물을 탔어요. 뭘 타죠? 네네네. 네, 그 전에도 한번 매수가 근처에 왔었는데 제가 이걸 계속 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때 못 빠져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가격은 1,600원, 그러니까 1,590 얼마 뭐 이렇게 언저리인데 1,600원으로 하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중이 원래는 한 15%였는데 네. 50%까지 됐어요. 그래요? 이거 물량이 네. 되게 없는 종목이에요. 네. 물량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호가창 보면 들어오는 이게 네.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제 거래가 조금 붙는 날은 한 네, 맞아, 붙었어요. 좀 이렇게 물량이 들어와서 한 3,4천 주씩 후다닥 들어왔다 후다닥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는 보니까 패턴이 상한가를 가서 5일선을 타면 좀 탄력을 받아서 가던데 잘하시네, 이제. 맞아요. 이게 지금 5일선하고 벌어져가지고 이격을 좁히려고 네. 이게 지금 안 내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쳐요. 오히려 가요. 다시 한번 저는 8,000원까지 또 밀려서 내려왔다가 아니, 안 밀려요, 다시 안 밀려. 안 밀려요? 네, 안 밀릴 거. 맞아, 확률 많아. 왜냐면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게 거래량이 많고 뭐 자주 잘 가고 대형주 같으면 네. 제가 조금 안심을 하고 있을 텐데 네. 못 봐도 네. 이게 못 보는 데다가 이 시가총액이 작은 데다가 맨날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튀면 팔아야 된다. 네, 그래서 맞아. 튀면 팔아야 돼요. 해가지고 네.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인데 조금 무게가 무거워져서 네. 조금 이게 10,000원은 지지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갖고 지금 정리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갖고 죄송합니다. 이거 빨리 정리해 드릴게요. 네네. 갖고 있어요. 팔지 마요. 얼마까지? 14,000원. 14,000원. 네, 14,000원, 15,000원 라인이에요. 15,000원, 네, 14,000원. 14,000원에서 15,000원 라인. 거기 오면 팔면 돼요. 대표님 저도 성격이 B형이라 오래 가지는 못해요. 그러면 그냥 뭐 튀면 매도해버려요. 조만간에 튈 거예요, 이거. 그래요? 네, 그러면 잘 보고 있다가 한번 예. 세게 들어오자는 거 비중 줄여버리세요. 알겠죠? 줄여요? 그럼 아예 그냥 다. 아예 그냥 다 이런 것들은 튀면 매도해요. 기대 가지면 안 돼.
알겠죠? 네, 안 가져요. 안 가져요. 이번에 그냥 좀 팔고 나오고 싶어요. 예, 한번 탁 칠 거예요. 세게 치면 그때 보고 있다가 다 팔고 나와버리세요. 알겠죠? 조만간에 움직일 거예요, 이 종목이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목표가는 길게는 14,000원, 15,000원, 짧게는 10% 이상 올라오면 매도.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일부 상담이 끝났네요. 제가 상담하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 않으니까요. 여러분 잘 참고 자료를 쓰시고요. 저는 10분 후에 다시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 고정 10분 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